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은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마음속 한켠에 두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감정과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얽혀 있는 모습입니다. 재회를 원하고 있더라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기류 속에서 맴돌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까요? 상대방은 지금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관계를 떠올리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책임감이나 현실적인 조건들이 발목을 붙잡는 상황이라 마음은 남아있지만 쉽게 감정에 휩쓸리려고 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바쁘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다던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 사람을 묶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단호하게 다잡으며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가 읽혀집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그리워하고 있는데 막상 그 감정을 마주하려고 하면 머리도 아프고 상황도 복잡하고 그런 거예요. 특히나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단순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런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따라오는 책임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해서 제어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한 가지는 그래도 그 사람이 좋았는데 하는 그리움과 애틋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린 쉽지 않겠지 하는 우려와 걱정이에요. 이 두 가지의 감정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밤에 혼자 있을 때나 여러분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지날 때, 혹은 여러분과 관련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더더욱 강하게 여러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연락해볼까? 하는 충동이 들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인데 뭐. 하면서 스스로를 다 잡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람의 감정은 대체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아직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구속된 마음이 있고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잔재가 보여집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복잡한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싶어도 맘처럼 쉽게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 있기에는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요.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왜 결정을 못 내리지? 하면서 자책하기도 할 거고, 때로는 오히려 여러분이 원망스럽기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잊혀지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동시에 그런 본인의 마음을 자책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기도 해요. 어떤 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고 시도해보기도 하고, 친구들이 소개팅 주선해준다고 하면 거절은 또 안 할 것 같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과 무의식 중에 비교하게 될 거예요. 역시 그 사람만큼은 아니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제 정말 그만해야지, 끝내야지, 새 출발해야지 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너무 보고 싶다,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마음의 크기가 작지 않으니까 그 감정을 마주할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자기 자신과의 감정 싸움이 지속되고요. 이런 내적 갈등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일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상태죠. 그러면서 또 친구들이 너 아직 그 애 생각해? 하면 그렇다고는 안 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 시선은 또 의식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보여져서 내색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본인의 모습 때문에 본인 자신은 더욱 혼란스러울 거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연락을 기다릴까요? 이 사람은 앞서 보였던 것처럼 역시나 상황이 꽤 복잡해요.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끈이 분명 존재하지만 자존심이나 얽힌 문제들 때문에 직접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바라면서도요, 스스로 제약을 걸어두는 느낌도 보여져요. 자기가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막 바로 시원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다가, 심지어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 같은 때에 더욱 그런 충동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는요, 평상시에는 일상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다가도 문득문득 여러분이 계속해서 떠오를 거예요. 함께 자주 지나던 길을 지날 때, 함께 자주 가던 식당을 봤을 때,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연락해 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곧바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 때문에 행동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싶다가도 계속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반복이 보여져요. 연락하고는 싶은데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 내가 연락했는데 차갑게 나오면 어떡하지? 반응이 안 좋으면? 이러한 두려움도 갖고 있는 거죠. 또는 내가 연락한다고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질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 사람은 자존심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전에 어떤 식으로 헤어졌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람은 먼저 연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체면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이 조금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에게 연락해 오기보다는 여러분 쪽에서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스스로는 이 굴레를 깨고 나올 용기가 힘이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마음은 복잡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여러분이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시간, 주고받았던 감정, 소중한 추억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이 관계의 끈을 더 세게 붙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마음 정말 이해가 돼요. 특히 관계가 여러분에게 특별했을수록,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을수록 놓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이런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겠죠. 그리고 그 마음 한편에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두 분이 정말 순수하게 행복했던 그 시절,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순간들을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 함께 보낸 특별한 날들,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너무 생생해서 현재의 아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미련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을 거예요. 현재의 힘든 상황보다는 과거에 좋았던 모습에 더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는 행복한 재회를 그려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또 희망을 품고 또 실망하는 반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의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인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인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기다림 그 자체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면 괜찮지만, 만약 그 기다림 때문에 다른 기회들을 놓치고 있거나 본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참 다행인 부분은요,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신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꽤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연락에 대해서는 멈춰 있는 흐름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어떠한 행동을 보여줄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행동의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요.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계속되던 갈등을 끝내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강한 의지가 생기는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이 앞으로 원하는 것은 결국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여러분에게 부족하게 행동했다거나 일방적으로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는 그걸 만회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좀 더 공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소통이 부족했다면 이번에는 더 자주, 더 솔직하게 대화하려고 할 것이고, 시간을 충분히 내주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심을 전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행동이 100% 여러분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약간은 충동적이고 일단 부딪혀 보자는 시기여서 여러분이 보기에 대체 왜 저러는 거지? 하고 좀 헷갈리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내적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한 재회를 원하신다면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앞에는 선택의 길이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과 똑같은 패턴의 관계를 반복하는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이 선택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선 다시 만나더라도 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관계 방식,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은 감정과 에너지를 썼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많이 지치고 텅 빈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돌봐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그 사람 생각을 잠시 멈추고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나만을 위한 새로운 취미 활동, 여행, 운동 등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충분히 돌보고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난 후에 두 분의 관계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하나 차분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처음엔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을 거예요. 특히 그 관계가 본인에게 의미가 컸을수록 더욱 그랬겠죠. 아마 집에 혼자 있을 때나 주말에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과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어 봤을 거예요. 그때의 감정, 그때의 대화, 함께 했던 소소한 일상들까지 세세하게 떠올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을 주로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행복했던 기억, 두 분의 관계가 가장 빛나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 보여요. 예를 들어서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의 설렘이라든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느꼈던 순간들, 함께 웃으며 즐거워했던 데이트 시간들,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해줬던 따뜻한 기억들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좋은 기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헤어질 당시에 아팠던 기억이나 서로 싸우거나 갈등했던 부분들보다는 행복했던 기억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힘들었던 일들도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일들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가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깊은 생각 끝에 그 사람은 어떤 결론에 다다른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인데요. 그런데 그 시작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는 복잡한 시작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잊고 완전히 새롭게 아주 가볍고 자유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헤어짐의 이유를 분석하고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람의 감정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사람의 감정은 정말로 강렬한데요. 여러분에 대한 이끌림이 너무나 강해서 이성적으로 통제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미련을 넘어서 운명적으로 서로에게 묶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아주 강한 감정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떠올리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에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아팠던 기억이 있었다면 의식적으로 멀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문제점들은 일단 뒤로 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마음속에선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머리로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현명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분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고 운명적인 연결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렬한 이끌림과 과거의 아픔 사이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을 단순히 그리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올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릴까요? 이 흐름으로 보아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아주 빠르거나 충동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여져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르는 결과를 깊이 생각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과 다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아주 커요. 단순히 한번 만나서 감정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다시 가꾸어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실패하지 않을 방법으로 다가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 사람은 연락하기 전에 자신도 많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문제들을 정리한다든가, 일이나 다른 상황들을 안정화시킨다든가 하면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그 사람 쪽에서 먼저 행동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진심이 담긴 깊이 생각한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그렇게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두 분의 재회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과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거죠.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헤어진 동안 두 분 모두 많이 성장하고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몰랐던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에 다시 설렘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마치 이 사람이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예전보다 훨씬 매력적이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각자 겪었던 경험들이 두 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애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을 것이고,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도 예전보다 더 배려 깊고 이해심 있게 변했을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감정적으로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것처럼 서로에게 순수한 애정이 마구 샘솟는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과거의 상처나 오해는 다 씻겨 내려가고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 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인데요. 같은 사람인데도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보다도 더 깊고 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서로를 잃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일상도 더 감사하게 여기고 작은 대화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여기에 행동력과 뜨거운 에너지까지 더해져서 두 분의 관계는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한번 제대로 다시 만나보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게 될 거예요. 두 분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할 거예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뜨겁고 열정적인 관계가 펼쳐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에만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더 성숙하게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는 마음가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행동은 마냥 저돌적이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관계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보기에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굴지? 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나자는 말도 돌려 돌려 표현한다던가, 본심을 드러내기 전에 여러분의 반응을 좀 살펴본다던가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행동들이 때로는 확신이 없어 보이거나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관계를 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순간의 감정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길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내다보려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두 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본다든가 함께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들을 제안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내년에 함께 여행 가볼까? 이런 취미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미래 지향적인 대화를 시도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이나 개인적인 상황, 여러분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가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관계에 100%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다가 다른 날은 갑자기 바쁘다고 하면서 연락이 뜸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일관성 없어 보이는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계를 더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조율해 나가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번에는 정말로 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의견과 감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전에는 본인의 생각을 우선시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여러분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챕터가 펼쳐질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찾아오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든 새로운 시작은 항상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지금은 그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에 더 집중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과거의 패턴이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예전의 관계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더 잘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뭔가 다른 노력을 해야 하나? 하고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카드의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가 정답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려고 애써온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본인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관계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무엇보다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뜻이죠. 스스로를 믿고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의 직감과 판단력을 믿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아련하게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느낌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여러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복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순간들이 좋았었는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상대방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 사람은 원래 성향 자체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본인만의 기준이나 원칙이 꽤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의 과정에서도 마음이 식어서라기보다는 우리는 맞지 않는다, 우리 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라는 식의 판단을 앞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도 마음이 쓰이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계속해서 판단을 내리려 하는 모습이에요.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때 너무 차갑게 굴었나?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감정적이었나? 우리 둘 다 미성숙했던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아주 공정하게 관계를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좀 차갑다, 정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야만 본인 스스로가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정말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의 결이 감성적이기보다는 아주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방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머리로는 차갑게 분석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어느 정도로 남아 있을까요? 감정의 크기로 봤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아주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그냥 평범한 인연이 아니라 정해진 운명처럼 아주 특별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만 같아요. 내 인생에서 이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의 큰 전환점과도 같았다. 혹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요.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여러분과 헤어진 이후에 삶의 재미나 활력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거든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해도 시큰둥하고요. 마음속에 여러분이라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있으니 현실의 다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다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헤어졌으니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아.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대가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요. 또다시 그 이성적인 잣대가 등장하죠. 감정적으로는 여러분이 운명 같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별로 인한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조금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마음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져서 지금의 무기력함에 더 크게 빠져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만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은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금 의외의 흐름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고 충동적으로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이성의 끈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이 그냥 여러분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즉흥적으로 행동해버리는 거죠.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것에 지쳐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질러버리는 느낌에 가까워요. 아마 한밤중에 술을 먹고 전화한다거나 잘 지내냐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정말 아주 충동적인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겠죠? 잘 참다가 밤늦게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연락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이요.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 행동이 아주 즉흥적이고 빠른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본인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오는 그 순간이 무겁고 힘들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예전처럼 즐겁고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아마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러한 상상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연락했을 때 여러분이 반갑게 받아주는 모습, 만났을 때 예쁘게 웃으며 좋았던 그 시절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모습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동이 극에 달했을 때 먼저 행동으로 옮길 거예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의 연락이 와서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앞으로 두 분의 관계 모습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만약 두 분이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서로를 정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보여집니다. 정말 편안하고 따뜻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안정감, 서로를 지지해주는 든든함,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제외해서는 이런 관계에 도달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그 이전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야만 하거든요. 과거의 여러분과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이를테면 과거에 두 사람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새로운 관계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던 좋지 않은 말버릇이 있었다면 그런 건 완전히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었던 행동 패턴이 있었다면 그것도 완전히 바꿔야만 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피하려고 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이 과정에서 두 분은 아주 공정하고 솔직하게 과거의 문제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서로를 위해, 관계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점을 찾아야 해요. 이건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인정하기 싫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단계를 건너뛰면 결국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죠.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어물쩍 넘어가면서 재회를 하게 된다면 결국 같은 문제로 헤어짐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 힘들지언정 큰 변화와 고통을 겪어낸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요. 당분간 그 사람은 지금처럼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 스스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하려니깐 두렵고 과거의 문제들을 다시 눈앞에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죠.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고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혼자 끙끙대면서 생각만 하고 행동은 하지 못하는 그런 정체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당분간은 자신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답답한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계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고요. 아, 내가 그때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그 사람이 그랬구나. 상대방이 그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깨달음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 움직여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전에 이야기했던 충동적인 연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이때의 움직임은 아주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계를 다시 잘 이끌어가고 싶다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려 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번엔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 그건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움직임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체기,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행동. 이런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조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모든 경험들은요, 하나의 축복이었다고 하네요. 비록 이별의 과정이 힘들고 아팠을지라도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히 성장했고
무언가를 배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법도 배웠고, 상처받는 것도 경험했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법도 알게 됐잖아요. 그 아픔까지도 포함해서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빛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묶여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만의 또 다른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면 됩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된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리고 계신 상대방은요, 아직도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가끔씩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모습으로도 보여져요. 그 사람은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 연락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통 연인이 헤어진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달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서서 하나의 계획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분은 새벽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의 SNS를 확인하거나 여러분과의 공통 지인을 통해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락할 타이밍을 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연락하면 반응이 어떠려나? 부담스러워 할까? 너무 성급해 보이려나? 이런 계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단순히 외롭다거나 충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만한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자주 부딪혔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본인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작은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계획과 의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건 외부적인 어떠한 방해 요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스스로가 만든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기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만나기까지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이 자신을 거부할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은근히 그 사람 행동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연락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가 점심때쯤 되면 아, 혹시 모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다가 밤이 되면 다시 해볼까? 했다가 아니야, 내일 해보자. 이런 패턴이 벌써 몇 주째, 어쩌면 몇 달째 반복되고 있을 수도 있죠.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상을 해봤을 텐데, 현실에서는 정작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대체 어떤 걸까요?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부분을 보면 생각보다 꽤 복잡한데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본인이 본인의 감정을 정의 내리지 못한다고 해야 할까요? 분명 좋아하는데 이게 익숙함에서 오는 그리움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감정들 사이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강렬한 에너지예요.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면 뭔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고 있을 거예요. 함께 있었을 때 좋았던 기억들, 서로에게 웃어주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의 기억 또한 아주 긍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며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주는 사람. 나를 잘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과라면 진짜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이었을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들의 그 사람은,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를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긍정적인 감정과 확신이 있음에도 막연한 불안감도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이별할 때의 기억이 자신에게 너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그때의 아픔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시작의 에너지가 있으면서도 그 에너지를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은 의외로 낮아 보여요. 심지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온다고 해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또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티나게 기뻐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차갑게 대하고 싶지는 않고, 이런 딜레마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연락 오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떠한 계기로든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진전되게 될까요?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관계를 탐색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안부 인사처럼 시작할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변했는지,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횟수나 연락의 빈도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커피 한 잔 정도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너무 깊은 관계로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으니까 일종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서로 마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숨기고 있어야 하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라고 생각해서 삼키게 되고, 보여주고 싶은 애정이 있어도 너무 빨리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감추게 되겠죠. 그리고 이 관계에는 아마 명확한 규칙이나 경계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친구야. 과거 얘기는 하지 말자. 주 1회 이상 만나지 말자. 같은 암묵적인 약속들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런 방식도 나름대로는 안전하긴 해요. 큰 상처 없이 서로를 알아가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답답하고 제한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전한 틀 안에서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이전에 자유롭고 편안했던 관계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고 느리고 계속해서 고민만 하는 그런 모습이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일하는 중에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지루한 정체기 끝에는 분명한 전환점이 와요.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아주 명확한 깨달음이나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애매하게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게 언제일지는 정확히 보여지지는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평범한 하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그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복잡했던 머릿속이 한순간에 정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재회를 하겠다는 결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결심일 수도 있죠. 그것이 어떤 결심이든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아주 확신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결심이 서고 나면 이전에 느리고 신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동안 머뭇거리고 고민만 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빠르고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될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과의 재회를 결심하게 됐다면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올 거예요. 더 이상 돌려 말하거나 암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마음을 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 같을 거예요. 그동안의 조심스럽고 망설이던 모습과는 180도 다르게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올 테니까요. 아예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식으로 만날지 계획까지 다 세워서 전부 준비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관계 정리를 결심했다면 역시나 아주 명확하고 냉정하게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전해올 수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애매함은 전혀 없이 아주 단호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거예요. 어떤 쪽이든 그동안의 애매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아주 선명한 결론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와는 별개로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새로운 직업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이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든 여러분의 일상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신호가 보여진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매몰돼서 정작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물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전체가 멈춰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가보세요. 새로운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해보시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부름에 응답하라는 건데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길이 있어요. 그동안 이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여러분 자신의 꿈이나 목표, 성장을 뒷전으로 밀어두지는 않으셨나요? 지금이야말로 그런 것들을 다시 꺼내서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본인의 삶에 집중하고 더 빛나는 모습으로 변해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욱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누구보다도 빛나는 여러분이 되어 어떤 결과가 와도 후회 없는 선택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